바라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3개는 맞아야 합격이에요. 알았죠? 자, 등비 수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이 같은 차이를 가진 수열이라면 등비 수열은 같은 비율을 가진 수열로서 첫 항이 있을 때 거기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때 같은 숫자를 계속 곱해서 새로운 항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곱해지는 애를 공통된 비율이다 라고 해서 공비, 얘를 첫 항이라고 하죠. 그에 따라서 등비 수열을 첫 항에다가 r을 n-1번 곱해서 만든다 라고 표현해요. 등비 수열입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 자체는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곱하기에 대한 규칙이고 더하기보다 곱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당연히 등비 수열이 등차 수열보다 어려워지겠죠.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아마 등차 수열보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안 풀리면 내가 곱하기를 더하기보다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물론 더하기도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곱하기는 더 잘 못할 수 있다. 등차 수열에서도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파트는 규칙을 찾는 것이지 무조건 식을 맹신하지는 말라고 하고 싶어요. 푸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연습할 수 있을 때 공식이 아닌 좀 머리를 굴려서 하는 것을 연습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알았죠? 그래서 A에는 AR의 n-1제곱이라고 쓰고요. 이제 등차 수열이랑 그 순서는 똑같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등차 중항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등비 중항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등비 중항은 세수 A, B, C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할 때 그 B제곱이 AC랑 같다는 의미로서 B는 루트 AC 이렇게 써도 되겠죠. 등차 중항은 2분의 A 더하기 C였잖아. 그치? 등비 중항은 루트 AC죠? 떠오르는 거 있어요? 떠오르는 거 있어요? 맞아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기하 평균이라는 게 사실 좀 와닿지 않았죠. 산술 평균이라는 건 명확하게 더하기 해서 나누기 2한 거가 평균이잖아. 기하 평균이라는 말이 좀 이해 안 갔을 수 있는데 곱하기에 대한 등비 중항을 이야기합니다. 등차 중항과 등비 중항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생각해줘도 괜찮아요. 물론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온 주제는 아니지만 의미를 좀 기억해 달라. 그리고 등비 중항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도 해주면 좋겠죠. 등차 수열의 합은 좀 애초에 더하기로 이루어진 규칙을 더하기 하는 거니까 규칙이 깔끔하게 나와요. 첫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게 똑같다. 그럼 사실 등비 수열이라는 것은 규칙이 나오려면 이 등비 수열을 곱했을 때 첫 항 곱하기 막항, 그 다음 항 곱하기 같을 거야. 즉 우리가 구하려는 등비 수열의 합에서는 규칙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어요. 곱하기로 이루어진 애를 더하기 한다? 근데 규칙이 왜 생겨? 안 생깁니다. 여기 규칙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고 싶은 건 뭐냐? 이게 복잡한데, 되게 복잡할 텐데 복잡한 걸 조금이라도 줄이자라는 게 등비 수열의 합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식화할 거예요. 우리가 SN이라는 것을 첫 항부터 막항까지 더한 걸로 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걸 구하는 게 힘들다고. 거듭제곱이 많으니까. 그치?
그래서 뭐 어떻게 하지? 하다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SN에다가 여기에다가 R을 곱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A에다 R 곱했고요. AR에다가 R 곱했고요. AR 제곱에다가 R 곱했고요. AR n-2제곱에다가 R 곱했고요. 얘한테 R을 곱했습니다. 써줘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1-R의 SN이 똑같은 것들을 싹 다 지우고 A-AR의 n제곱이 됩니다. 즉 SN이 A부터 AR의 n-1제곱까지 더한 게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써지게 돼요. 이게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공비와 첫항 개수를 알면 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물론 이 표현보다 이 R이 1보다 크면은 실제 마이너스가 떠서 보기 흉하거든? 그래서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항 곱하기 공비의 개수만큼 거듭 제곱하는 거예요. 빼기 1.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 됩니다. 이거는 공식처럼 이해해 줘야 돼요. 오늘은 요거까지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되게 적죠. 여기까지 할 거예요. 말했다시피 조금 더 어려울 거고요. 그래도 뭐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 다음 파트가 어려워요. 그 다음 파트. 이 수열의 합이란 파트가 좀 많이 어렵고요. 센에서는 오히려 유형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합보다 양이 적었는데 여기에서는 더 양이 많습니다. 어쨌든 좀 많아요. 수열의 합 파트가 좀 어렵고요. 여기까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왼편에다가 적어두고 진행하죠. 그래서 얘는 사실 뭐처럼 생겼어요? 지수 함수랑 비슷하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수 함수는 기본적으로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만 있죠. 0보다는 당연히 큰 걸 전제로 깐단 말이야. 근데 이 등비수열은 0보다 작은 게 존재해요. 그래서 0보다 작은 걸 우리가 그래프로 그릴 때는 되게 힘들거든. 그래프를 애초에 그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지수 함수랑 비슷하긴 하지만 오롯이 지수 함수를 따라간다 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다. 뭐 그래서 난이도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r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등비중항은 b제곱이 a시다 이렇게 써주는 거고 등비수열의 합은 sn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항 공비의 개수만큼 거듭제곱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문자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R이 1보다 클 때 저를 R 빼기 1이라고 쓰고요. R이 1보다 작다면 1-R이라고 쓰긴 합니다. 둘 다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써주죠. 오늘은 여기까지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1311번부터) 볼게요. 등차 수열에서 n의 개수가 동차였다면 등비 수열에서는 n의 밑이 공비입니다. n의 밑이에요. n의 밑. 그래서 기억, 그러니까 a
n과 bn이라는 게 둘 다 공비가 r이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서 an 더하기 bn이라는 것은 ar의 n-1제곱 더하기 br의 n-1제곱이랑 a 플러스 b의 r의 n-1제곱이죠. 맞아요? 그러면 얘 첫 항만 달라진 거지. 그냥 등비 수열이란 거 이해할 수 있고, 공비는 이 n에 미친 r이 공비가 됩니다. 니은 an, bn이라는 것은 이 둘을 곱한 거죠. 그래서 a, b, r의 2n-2제곱인데 그럼 n의 밑은 누구예요? n의 밑은 얘까지입니다. r의 제곱까지요. 이 2라는 개수가 밑으로 취급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이렇게 써야 되거든. ab의 r 제곱의 n-1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n의 밑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공비는 얼마? r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뭐 틀렸죠. a, 2n, bn ar의 2n-1제곱과 br의 n-1제곱을 곱하면 abr의 3n-2제곱인데 n의 밑이라 그랬죠? 그래서 r 세제곱이 공비가 된다. 맞죠? 답은 기역과 디귿 이렇게 봅니다. n의 밑이 공비고요. n의 개수가 등차수열에서 공차다.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겠어요. 선 320번 A1 더하기 A2가 AN이 일단 등비 수열을 했으니까 AR의 n-1제곱 이게 되는데, A1 더하기 A2 A 더하기 AR 이 마이너스 64고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AR 세제곱 이게 마이너스 80이고요. A3 더하기 A4 더하기 A5가 A R제곱 더하기 AR 세제곱 더하기 AR 4제곱이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뭐지? 라고 생각을 해요. 뭐지? 뭐 하라는 거지?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일단 얘랑 얘의 관계를 찾아야 돼요. A의 1 더하기 R 이게 마이너스 64인데 얘가 A의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 더하기 R 세제곱이잖아요. 그쵸? 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돼요. 1 더하기 R을 기준으로 보면 1 더하기 R에 1 더하기 R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뭐 두 개씩 묶으면 돼요. 두 개씩 묶으면 1 더하기 R R제곱으로 묶었을 때 1 더하기 R이라서 이렇게 써집니다. 그게 마이너스 80이죠.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얘네 둘을 어떻게 연립할 수 있겠어? 나누기 하면 되죠. 둘 나눠주면 1 더하기 R제곱이 64분의 80, 즉 4분의 5가 되고, 그럼 R제곱이 4분의 1이니까 R은 얼마야?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A는 얼마예요? 얘 왜 나왔냐? A는 얼마예요? 이거 2분의 오케이. 왜 나왔어요? 2분의 3이잖아요. 그쵸? 그럼 A라는 게 3분의 마이너스 12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아니지. 왜? 제곱이 4분의 1이잖아. 제곱이 4분의 1이라고. R은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몰라.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두 개 다 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R이 2분의 1이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128인데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봅니다. 전 AR 제곱에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인데 얘랑 곱하면
2분의 3.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28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라서 4분의 4, 2, 1, 4분의 7이 됩니다. 마이너스 24가 안 나오죠. 땡.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습관처럼 R제곱이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겠지 라고 하는 행위는 되게 위험한 거야. 당연히 왜 두 개인데 하나밖에 없지? 보기를 문제를 봐. 아무 힌트가 없어. 그러면 두 개 다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A는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128이 돼요. 그럼 얘가 아니었으니까 얘가 맞겠지. A는 AR을 64. 얘가 답입니다. 실제로 밑에다가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28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라서 4분의 3인 거라서 16분의 3인데 그래서 8, 3, 마이너스 24 뜹니다. 떠요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한다. 알았죠? 확인을 해봐야 한다. (1324번) 첫 항이 2000이고요. 공비가 2분의 1이네요. tn이 최대가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쓰게 해야겠네. 얘가 최대가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대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곱하기를 하는데 왜 작아져? 곱하기를 하는데 왜 작아져? 작아지는지 왜 작아져? 얘는 이게 최대가 된다는 건 AN이 1보다 커야 한다는 거예요. 곱해서 커지려면 이게 0. 뭐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1보다 큰 걸 곱해야 돼요. 즉 AN이 1보다 클 때까지만 곱한 게 최대가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뭐야? AN이 언제까지 1보다 크냐? 2000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이 언제까지 1보다 크냐? 2000이 2의 n-1제곱보다 큰 걸 찾으라는 건데 이게 2의 10제곱이 1024죠? 그래서 n이 11일 때까지만 성립합니다. 2의 10제곱이 1024인 건 직접 해봐야 되나요? 내가 말했지. 2의 10제곱 정도까지 그냥 외워. 이 정도는 외워요. 알았죠? 외워서 진행하세요. 안 외웠다면 직접 해야 됩니다. 많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직접 하자. (1327번) 9와 90 사이에 10개의 수를 집어넣어서 등비수열을 했대요. 근데 문제에서 이 둘의 곱을 물어봤어요. 등비수열이란 걸 기본적으로 곱하기에 대한 규칙이잖아. 그치? 근데 이 둘의 곱을 물어봤다? 당연히 이 둘의 곱이랑 똑같겠죠. 답은 810입니다. 굳이 이유를 더 설명하자면 얘는 9에다가 r을 곱한 거고 얘는 r분의 90이라서 이 둘 곱한 건 81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338번) 이건 좀 어려운 표현인데
5개의 원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외접한대. 이 외접할 때 처음 여기 제일 작은 놈 반지름 8이고요. 제일 큰 놈 반지름은 18이래요. 가운데 거의 반지름을 구하랍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등비수열 단원이니까 얘는 등비수열이 될 거야. 여기 있는 반지름들은 등비수열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이유를 조금 고민해 봐야죠. 실제로 이렇게 그려지면 반지름은 등비수열을 이루고, 굳이 이름을 붙일까요? x1, x2, x3, x2의 제곱은 8 곱하기 18 이라서 x2가 12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접한다는 건 낙낙 접한다는 건 이렇게 90도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렇게 선을 그리면, 얘랑 평행하게 선을 그리면 직각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길이는 x1-8이고요. 여기 길이는 x2-8이에요. 여기 길이는 x1 플러스 8이고요. 여기 길이는 x2 플러스 x1이 되죠. 이 직각 삼각형이 닮음이라면 x1-8 대 x2-8이라는 애가 여기 길이 대 여기 길이는 얘 길이 대 얘여야 됩니다. x1 플러스 8 대 x1 플러스 x2 플러스 x1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써지겠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니 x1 플러스 8 곱하기 x2 마이너스 8은 x1 마이너스 8 곱하기 x2 플러스 2x1 더하기 8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x1 x2 플러스 8x2 마이너스 8x1 마이너스 64는 EX1 제곱 더하기 X1 X2 마이너스 16X1 순서를 너무 이상하게 했나? EX1 제곱 X1 X2 플러스 8X1 마이너스 16 그냥 마이너스 8X1 마이너스 8X2 이런 식으로 써집니다. 그쵸? 안 써있나? 마이너스 64. 자, 똑같은 거 지우면요. 마이너스 64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8x1 지워지고요. x1, x2 지워집니다. 그럼 여기랑 여기만 남죠? 그래서 16x2가 이 x1의 제곱인데 그럼 8x2가 x1의 제곱이죠. 뭐예요? 등비중앙입니다. 등비중앙이 떴다는 건 얘 등비수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과 x2의 곱은 x 가운데 거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등비중앙 떴고요. 이거 등비수열이구나.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기억하세요. 원 외접하고 있으면 싹 다 그냥 무조건 닮습니다. 그 등비수열이에요. 무조건. 원 외접하고 있으면 무조건 등비수열 뜹니다. 상관없어요. 길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이에요. 항상 이런 관계가 성립하거든.
그래서 원이 외접하면 등비수열이다. 반지름 간의 등비수열이다. 반지름 등비수열이다. 이것만 기억해 줘도 괜찮다. 괜찮다. (1345번) ABC는 등차 수열이고요. PQR은 등비 수열이에요. 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는 0 이라는 것은 B제곱 4분의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H인데 등차 수열이니까 가운데 있는 항은 2분의 A 더하기 C가 돼서 이거의 제곱 빼기 AC는 4분의 A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0보다 커요. 두 개라는 거죠. 근의 개수를 묻는 건 판별식을 쓰라는 것이고, 그래서 p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 이라는 것의 판별식을 q제곱 마이너스 4pr인데 q제곱은 pr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pr이거든. 근데 pr이 전부 다 양수라 했단 말이죠. 0보다 작죠? 그래서 개수는 0개다. 답은 2라고 쓸 수 있겠어요. 선 349번 y는 3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마이너스 7x y는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k 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라고 했어요. 교점이 3개라는 거죠. 그쵸? 교점 3개. 교점이라는 건 뭐예요? 근이죠. 근이 3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치면 3x 세제곱 더하기 7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할 때 이거의 색은 등비수열을 어떻게 표현해요? 알파 베타 감마? 노노.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r분의 a, AR 이렇게 쓰는 게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A와 AR 제곱이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상관없어요. 어떻게 쓰든 어차피 첫 항만 달라지는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좀 보기 흉하니까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쓸게요. 근데 둘 다 쓸 수 있다는 거고, 얘의 강점은 세근의 곱이 있을 때 좀 유의미해요. 여기서 세근의 곱을 물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나을 수 있다. 세근에 대해서 알려줬으니 근과 계수 관계에 따라서 세근의 합은 A의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7이고요. 곱의 합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곱의 합은 둘 곱하고 둘 곱하고 둘 곱해서 더하면 A제곱 R로 묶었을 때 얘가 됩니다. A제곱 R, A제곱 R제곱, A제곱 R 세제곱이라서 이렇게 돼요. 얘가 3분의 마이너스 7이에요. 잠깐만, 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연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곱해야겠네. 아, 미안해요. 나눠야겠네. 둘 나누면 얼마야? AR이잖아. AR이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죠. 잠깐만. 그럼 세근의 곱은 3분의 K인데
그거 A 세제곱 R 세제곱이거든? 즉 AR의 세제곱이잖아. 그래서 1입니다. K는 3이라는 것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만 졸아요. 그만 졸아. 그만 졸아. 1360번 보겠습니다.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요. 아까 전에 왼편에 적어놨죠.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알아야 된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첫 항과 공비 둘 다 플러스라는 이야기고요. A1 곱하기 A2. 이게 A10. 그래서 얘랑 연립하면 뭐 A는 R의 8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A1 더하기 A9. A 더하기 AR의 8제곱. 이게 20이라는 거. 이상하다? R의 8제곱 익숙한데? A네, A. 그럼 얘가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0이 0인 거라서 A는 눈 떠요, 친구들. 눈 떠. 그만 줘라. 그래서 A는 5입니다. R 8제곱이 5라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A1, A3, A5, A7, A9와 A1, 마이너스 A3 더하기 A5, 마이너스 A7 더하기 A9를 구해달라는 건데 A 더하기 AR 제곱, AR 4제곱, AR 6제곱, AR 8제곱과 A 마이너스 AR 제곱 더하기 AR 4제곱 마이너스 AR 6제곱 더하기 AR 8제곱을 구해달라는 건 공비가 R 제곱이네와 공비가 마이너스 R 제곱이네의 합을 구해달라는 거라 곱을 구해달라는 거라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첫항 곱하기 공비가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이것과 잘못 썼는데? R제곱 마이너스 1로 쓸게요. 첫 항이 공비가 마이너스 R제곱이고요. 첫 항이 A이고 공비 마이너스 R제곱의 10제곱, 5제곱.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맞죠? 마이너스 R제곱의 5제곱, 마이너스 R의 10제곱, 마이너스 4개 됩니다. 둘이 곱하면은 합차 공식에 의해서 1 마이너스 R의 4제곱분의 A제곱에 1 마이너스 R의 20제곱을 구해달라는 게 되고요. R의 4제곱이 얼마예요? 2잖아. 그래서 1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A는 사죠 16 곱하기 1 마이너스 2의 5제곱 31. 그래서 31 곱하기 16이 됩니다. 31 곱하기 16은 16, 48. 그래서 496. 이게 답이 되겠죠.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절반 했어요, 여러분. 절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1364번) AN을 2 곱하기 5분의 1의 n-1제곱이라고 한다면 5분의 1이 공비예요. 그럼 SN은 1-5분의 1분의 첫항 곱하기 1-5분의 1의 n제곱 얘가 되는데 이게 5분의 4분의 2라서 얼마죠? 2분의 5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5분의 1의 n제곱 이게 SN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얘가 400분의 9
999보다 크다는 거거든? 그게 뭔 말이냐면 이항했을 때 얘가 400분의 1000이야. 그쵸? 그래서 400분의 1보다 작다는 거예요. 2분의 5 곱하기 5분의 1의 n제곱이. 그래서 얘랑 이렇게 넘겨주면 5의 n제곱이 5 곱하기 200, 1000보다 큰 거 찾으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찾는다?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5의 몇 제곱이 1000보다 커? 5의 4제곱이 625니까 n이 5일 때 되겠죠. 이렇게 찾습니다. 알았죠? (1373번) 첫 항이 2이고 항의 개수가 짝수인 등비 수열에서 네. 그러니까 AN은 2 아래 n-1제곱이네요. 홀수 항의 합 A 더하기 AR 세제곱 제곱 더하기 AR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AR의 2n제곱 이게 홀수항의 항. 짝수항의 항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만 다시 써줄까요?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2n-1까지 더한 게 이거고요. 이거 줄을 바꿔 써주는 게 더 좋은데. 자, 얘의 합은 공비 R제곱이죠? 첫항 곱하기 공비 R제곱이 몇 개 있어요? N개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게 182. 자, 이어서 A2 더하기 A4 A2n까지 더한 건 AR 세제곱 AR 2n-1제곱이라서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첫항 곱하기 공비 R제곱이 N개 있죠? 이렇게 써집니다. 그게 546이에요. 자, 얘랑 얘를 보면 어떤 연립이 보여요? 마찬가지죠. 계속했죠? 나누기입니다. 나누기로 연립을 했을 때 R이 뭐가 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3이 되는 것을 얻을 수 있고요. 그쵸? R이 3이에요. 그럼 대입하죠. 야, 첫항 2라고 했는데 왜 굳이 A라고 썼네. 그쵸? 자, 그럼 대입합시다. 8분의 2 곱하기 9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180이다. 약분하면 4니까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9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4 곱하면 728이죠. 그래서 9의 n제곱은 미안해요. n이 3입니다. 자, 그럼 개수는 총 몇 개예요? 내가 2n까지잖아. 그치? 6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막 까다롭진 않았죠? (1376번) 1376번 보겠습니다. (1376번) 보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짐도 안 나가고요. 문제 풀면서 질문할 수 있는 시간 가질게요. 수열의 합 2번으로 나누고 한 번에 하면 수열의 합 2번. 다음 주 토요일이면 끝나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일찍 와서 여러분들
그 기하하는 사람 하는 거 잊지 말고요. 알았죠? 다인이는 문제 풀었니? 오늘부터 하는 거야? 확통 잘 해보고요. 주영이 토요일날 오늘도 안 하는데 토요일은 와. 알았죠? 토요일날 기하해야 되니까 교과서 들고 와요. 9시까지. 알았죠? 못 와? 왜? 뭐? 야, 내가 9시에 오랬잖아. 그게 어떻게 학원이 많은 건 무슨 상관이야? 야, 이 학원 전이잖아. 그 전에 학원이 있다고? 응? 무슨 말이야? 그 전에 학원이 있어? 10시 전에? 야, 그럼 너 기아 선택 안 했어? 기아 언제 하게? 아, 그러니까 언제 할 거냐고. 지금 이제 기말 한 달 반밖에 안 남아가지고 기아 하자는 거잖아. 기아 하자고 오늘도 1시간 일찍 불렀던 거잖아. 그치? 지난주에 안 와서 토요일 날 9시까지. 뭐라고? 뭐라고? 아, 네가 되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되는 날이 중요하지. 야, 내가 안 되면 어떡하게. 네가 돼도. 내가 왜 토요일 날 일찍 오라고 하는 거냐면 오늘 예담이가 와서 아는데 내가 이 시간에 봐줄 수 있을지 몰라. 걔네가 질문이 많으면 실제로 아까 애들 질문 많아서 못 끝냈어. 수업 시간 동안. 그래서 봐주지 못할 수 있어. 그래서 토요일 날 일찍 오라는 거였어. 일단 그러면 토요일에 오는 걸로 하고 안 되면 수요일 날 오세요. 뭐 이번에 했던 것처럼. 수요일은 말했다시피 내가 못 봐줄 수도 있어서 그런 거고 뭐 안 되면 와서라도 그냥 하는 데 의의를 둡시다. 지금 기한은 어렵지는 않아요. 교과서만 풀 수 있으면 말했다시피 무조건 A 나옵니다. 영석고 같은 경우는 근 2년 동안 그냥 교과서 풀 수 있으면 그냥 100점이 나왔어요. 100점이 나오고 몇 년 전에는 기하 영석고도 좀 어렵게 내기도 했거든. 근데 근 한 2, 3년 동안은 그냥 교과서 풀면 100점 나오게끔 했어요. 아, 뭐 딱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대신 이제 교과서 풀면은 이제 풀 수 있을 정도만 해주면 되고요. 성형고랑 의여고도 마찬가지로 교과서 풀 수 있으면 그냥 100점 나옵니다. 100점 나와요. 기하를 요즘에 어렵게 냈던 학교는 의고밖에 없는데 여기는 의고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사실 혼자 해도 됩니다. 혼자 해도 되는데 뭐 혼자 하라고 하면 잘 안 하잖아.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라고 하면 안 하잖아, 니네. 그치? 그래서 부르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고. 자, 진행하죠. 빨리 하고 문제 풉시다. AN이라는 애가 AR에 n-1제곱인데요. A3 곱하기 A5가 즉 AR 제곱 곱하기 AR 4제곱이
a제곱 아래 6제곱이 a1, a가 된답니다. 즉 a 아래 6제곱이 1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렇대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분의 1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같을 수 있대.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거 뒤집은 거죠. a분의 1 곱하기 r분의 1에 k-1제곱과 k는 1부터 n까지 ar에 k-1제곱이 같대요. 왼쪽 것도 등비수열의 합이고요. 오른쪽 것도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그렇죠?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하면 1-r분의 1 공비 첫항 곱하기 1-r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써집니다.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해서 분자분모에 r만 곱해주면 a 곱하기 r-1에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여기 n-1제곱이네요. 이렇게 써집니다. 이게 왼쪽 거고요. 오른쪽 거는 r-1 할까요? r-1분의 첫항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죠? 똑같죠? 지워집니다. 내가 원하는 건 a, r의 n-1제곱이 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n은 얼마? 여기 지금 ar의 6제곱이 1이잖아. 그치? 그래서 n이 얼마예요? 7이 된다. 이렇게 구하면 이상한데? 잠깐만 이상한데? r의 n제곱 분의 미안해요. 여기가 아직 살아있었죠. 이거네요. a 제곱이네요. 그래서 얘가 12여야 돼서 n은 13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 자, 근데 이거를 규칙 찾기라 그랬죠? 규칙이란 걸 잘 이해했다고 합시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자, 봐봐요. 얘는 나열이라는 거 생각해보면 a, ar 제곱, ar 제곱 이렇게 하다가 ar 6제곱, ar 7제곱 이렇게 써지죠. 맞아요? 쟤는 a분의 1, ar분의 1, ar 제곱분의 1 이렇게 써지죠. 그래서 더하기 ar의 6제곱분의 1 더하기 이렇게 써집니다. 그쵸? 근데 얘가 1이고 얘가 1이거든? 그 무슨 말이냐면 사실 얘는 r이고요. 얘는 이 전에 있던 거 r분의 1이에요. 그쵸? 맞아? 얘를 기준으로 얘 앞에 얘가 1이잖아. 1. 얘는 r일 거 아니야. 1에서 r 곱했으니까. 그럼 이거 전에 건 r분의 1이잖아. 얘를 기준으로 얘 1이잖아. 얘 r분의 1이고요. 얘 r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대칭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7번째가 가운데이면 가운데이면 딱 똑같게 되죠. 그래서 13번째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AR 6제곱이 1일. 얘가 가운데인 거야. 얘는 R씩 곱해지는 거고 얘는 R분의 1씩 곱해지는 건데 1에서 똑같아진다고. A7은 어차피 둘 다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6개가 이 다음 6개랑 똑같고 그 다음 6개가 여기 6개랑 똑같으니 6개, 1개, 6개 그래서 13개가 합이 무조건 같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식 없이 그냥 암산으로 됩니다. 규칙을 이해했다라면. 근데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야. 알았죠? 어려울 수 있어. 그럼 식으로 하면 돼요. 어려울 수 있고 그럼 식으로 하면 된다. 근데 식으로 안 할 수도 있다. 대신 쉽진 않다.
1381번. 활용인데 잘 못해요. 잘 못합니다. 상황을 한번 보죠. 처음 이런 게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입니다. 원래 넓이가 4죠. 한 번 어떤 시행을 하냐면 4등분해서 하나를 버린대요. 여기 3개. 그럼 넓이 얼마야? 3이 됐죠. 왜냐면 넷 중에 하나를 버렸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애들을 다시 4등분해서 또 버렸어요. 여기가 3이었어. 야, 얘 넓이 얼마일 것 같아? 4분의 9입니다. 뭔 말이냐면 지금 얘에서 4분, 여기에서 네 조각 나눈 다음에 한 조각씩 버렸잖아? 그치? 그럼 얘를 기준으로 4분의 3이 된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4분의 3이 됐고요. 얘도 기준으로 4분의 30 됐죠. 모든 부분에서 다 똑같은 비율로 줄어들었으면 결론적으로 그냥 4분의 3이 된 겁니다. 즉 얘는 4 곱하기 4분의 3이고요. 얘는 4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이 남은 거야. 남은 애들이 4 곱하기 4분의 3, 4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이 된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이 짓을 10번 했을 때 버린 애들의 넓이. 버린 애들 넓이를 구해달래요. 그건 어떻게 구해? 간단해요. 그냥 전체에서 남은 애들 빼면 되지. 이게 버린 애들입니다. 전체에서 남은 애들을 빼주면 돼요. 뭐 교재에서는 이렇게 썼죠. 실제로 얘가 4등분해서 하나씩 버린 게 여기 모양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비율만큼 없앴으면 어쨌든 전체에서 그 비율만큼이 줄어든 거예요. 4분의 1씩 버렸다는 건 결국 4분의 3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4분의 1을 제거한다 라는 건 4분의 3이 남았다. 그런 표현이에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 당연하게 그럼 쓰세요. 그러면 됩니다. 오케이. 한 번 했을 때 한 번 곱했고요. 두 번 했을 때 제곱이었죠. 그러니까 10번 하면은 10제곱이겠지. 그렇죠?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일부러 낚았는데 4, 3, 4분의 9 이렇게 쓰는 거가 진짜 안 좋습니다. 규칙을 이해를 못해요. 쓰면서도 규칙을 이해 못합니다. 이렇게 쓰면 규칙이 명확하게 보이잖아. 첫 번째 1제곱, 두 번째 2제곱, 그럼 10번째 10제곱 바로 나오는데 계산을 완료해버리면 오히려 규칙이 훼손돼요. 계산을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규칙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계산을 쉽게 완료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남겨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4분의 3의 10제곱은 계산하는 영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10번 하는 거면 너희한테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거듭제곱으로 쓰라는 거지. 근데 거듭제곱을 미리부터 버린다?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등비수열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죠. 계산을 완료하지 말아라. (1391번) 여전히 Sn 빼기 Sn-1은 AN입니다. 단 얘는 이 이상일 때예요. S1이 A1이다. 요게 우리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거는 유지됩니다. 유지돼요. Sn이 n제곱 더하기 4n이라고 하면 Sn 빼기 Sn-1이
AN인데 얘는 2N 플러스 3이 됩니다. 첫 항이 A1이 5라서 규칙이 한 번에 돼요. 2N 플러스 3이 됩니다. 첫 항이 5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다. 맞죠? 니은 SN이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2이면 sn 빼기 sn-1인 an은 똑같이 2n 더하기 3이 돼요. 근데 S1인 A1이 7입니다. 이상하죠? 그쵸? 이거는 네, 규칙을 합칠 수 없습니다. 등차수열 아니에요. 이거 등차수열이라고 하지 않아요. 등차수열은 반드시 첫 항부터 더하기가 규칙이어야 되는데 얘는 첫 항은 그 규칙에 위배돼요. 첫 항은 등차수열이 아니게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그냥 제 2항부터 등차수열이다 라고 하거나 그냥 등차수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등차수열이 아니에요. 니은 틀렸습니다. 지금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sn인데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은 즉 an이죠. 4 곱하기 5의 n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S1은 A1은 4. 그럼 규칙이 딱 맞죠? 그래서 AN은 4 곱하기 5의 n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첫 항이 4고 공비가 5인 등비수열 맞죠? 근데 등비수열의 합은 여러분들이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그 등비수열을 빼는 거. SN은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SN-1은 5의 n-1제곱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와닿지가 않죠. 이 5의 n-1제곱이랑 5의 n제곱을 뺄 수 있어요? 뺄 수 있으면 다행인데. 빼기 1은 5분의 1로 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둘을 빼면 AN은 얘에서 얘를 빼는 거라서 얘는 날라가 5의 n제곱에서 5분의 1 곱하기 5의 n제곱을 빼는 거고 그래서 5분의 4 곱하기 5의 n제곱이 돼요. 그걸 우리가 4 곱하기 5의 n-1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빼요. 지수 파트에서 연습 많이 했죠? 지수에 이상한 거 있으면 개수로 꺼내고 연산하라고. 그대로 해주면 돼요.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몇 문제 안 남았어요?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1399번. 첫 항이 2이고 등비수열 AN 2 곱하기 아래 n-1제곱 S12-SE S12-SE가 뭔 말이냐? A3부터 A12까지 더한 거예요. 그쵸? A1부터 A12까지 12개 더한 거에서 A1, A2를 뺐으니까 A3부터 A12까지가 남은 거죠. 그럼 AR 제곱부터 AR 11제곱까지 더하는 건데 등비수열이잖아. 어찌됐든 첫 항이 AR 제곱인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공비의 개수 마이너스 1이겠죠. S10이라는 놈은 첫 항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곱하기 공비의 10제곱 마이너스 1. 얘랑 얘가 몇 배 차이래? 4배 차이래. 그러면은 써주면 R-1분의 AR 제곱의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은 4 곱하기 R-1분의 AR의 10제곱 마이너스 1, 2라는 놈은 R 제곱이 4다. 근데 S10, 이게 S12보다 크대. 왜? 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해? 계속 더하기만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해? 공비 마이너스 2보다 작네. 그러니까 공비가 0보다 작네.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어야지 더했을 때 당연히 얘랑 얘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S12 빼기 S10은 0보다 작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 A11 더하기 A12예요. 이게 어떻게 0보다 작을 수 있냐고 더했는데
0보다 작은 놈이 있는 거야. 왜 0보다 작은 놈이 있어? 공비가 마이너스 2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A4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라 마이너스 16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제 등비수열 파트에서 공비가 0보다 작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문제 남았어요. 세 문제. 천천히 하죠. (1405번) 그걸 왜 꺼내? 왜 벌써 꺼내? (1405번) A1과 B1은 6인 애가 있어요. A에는 공차가 P인 등차 수열이고 A는 6 더하기 P의 n-1이죠. B에는 공비가 6인 등비 수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B에는 모든 항이 A에는 항이 되도록 이게 뭔 소리야? 얘가 전부 다 얘가 된대. 얘를 이걸로 표현할 수 있대. 뭔 말이냐면 6 곱하기 6p가 6 더하기 p의 n-1이라고 쓸 수 있고 6p 제곱도 6 더하기 p의 n-1이라고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포함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래서 둘을 빼봤어요. 둘을 빼봤습니다. 빼본 게 유의미한가? 잠시만. 잠깐만. 얘보다 큰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저걸 나눠주면 넘기고 나눠주면 하나로만 다 쓸까요? 이 직관적으로 명확한데 이걸 식으로 어떻게 쓸지가 애매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얘 곱하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6이랑 6p제곱, 6p세제곱이라는 게 그러니까 원래 6에서 이렇게 늘어난 거잖아요. 곱하기 p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직관적으로 먼저 설명해 볼게요. 6에서 곱하기 p를 했대요. 그럼 원래 얘도 지금 6에서 뭔가를 더한 거잖아. 그게 5p랑 같다는 거예요. 이제 5p가 아니지. p-1이 얘랑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좀 이상하게 말했나? 잠깐만. 6p-6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걸로 봅시다. 얘랑 얘를 뺄게요. 여기 넘기겠습니다. 6p-6은 6의 p-1인데 p 곱하기 n-1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포함된다라는 게 이런 표현이에요. 등비수열이 모두 다 등차수열이 된다. 이 an의 항이 된다는 게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뺐더니 이게 됐어요. 근데 p-1은 p랑 서로 소입니다. p-1은 p와 서로 소예요. 2랑 3은 서로 소고요. 3과 4는 서로 소고요. 4와 5는 서로 소고요. 5와 6은 서로 소고요. 무조건 서로 소예요. 그쵸? 그리고 공약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P는 6의 약수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봐봐. 얘랑 얘를 곱해서 얘랑 얘랑 곱한 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둘 중에 하나로 나누어지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P분의 6 곱하기 P-1이 지금 n-1의 자연수라고. 어떻게 자연수가 돼? 얘랑 얘랑 서로 소인데 얘가 약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P는 6의 약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P는 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1, 2, 3, 6이죠. 근데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2, 3, 6이고요. 더하면 11이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이게 제일 깔끔하겠다. P와 P-1이 서로 소라는 그게 좀 어렵겠네요. 자, 지울게요. 여기 좀 공간이 많이 필요한 문제라. 원리합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를 더한다라는 표현의 내용이에요.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를 더한다. 우리가 이미 원리합계는 로그에 활용해서 보긴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 등비수열의 잠깐만 거기가 지수의 활용, 로그의 활용에서 나온 원리합계는 그냥 곱하기를 이야기해요. 즉 뭐냐면 예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금보다는 약간 저금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로또가 당첨됐어요. 로또가 지금 현재 한 20억 나옵니다. 많이 뜨면 20억 떠요. 세금이 33%입니다. 3분의 1을 떼고 3분의 2를 곱하는 게 내가 갖는 돈이야. 3분의 40억. 13억 3천 이렇게 뜨죠. 이게 내가 받는 돈이야. 세금 되게 많이 뜨죠. 그렇죠? 원래 우리가 그 노력 없이 돈 얻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많이 뗍니다. 뭐라고 하더라? 무슨 표현 쓰더라? 무슨 표현이지? 그 노력하지 않고 돈 얻는 거? 있는데 표현이 뭔가 좀 고급스러운 표현인데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긴 한데 어쨌든 세율이 33%입니다. 많이 떼죠. 자, 13.3억이 생겼어요. 그걸 내가 당장 집을 사도 되겠지만 나는 생각을 했어. 저금을 하자. 일단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저금을 해야겠어 라고 해서 저금을 해요. 저금을 하면 이자를 이렇게 쓰면 안 되네. 이자가 3%라고 합시다. 13.3억을 좀 기분 좋게 월 이자라고 합시다. 그럴 리는 없지만 월 이자가 3%라고 하죠. 그럼 내가 얻는 돈은 이게 N 개월 후에 내가 받는 돈이에요. 그쵸? 맞아요. 내가 한 1년 이것을 묵혀두면 3%씩 1년 묵혀두면 얼마냐? 한 40%는 받을 것 같아요. 40% 정도 받으면 얼마야? 축하합니다. 5억이 추가됐어요. 이렇게 돼요. 오케이?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제 원래 돈은 원리합계죠. 내가 받는 돈은 기존에 있던 거에 곱하기를 한다. 자, 근데 사실 저렇게 목돈이 있기는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목돈을 만들기 위해 뭘 해요? 저금이 아니라 적금이라는 겁니다. 적금과 예금의 차이가 뭐예요? 야, 경제. 적금과 저금의 차이가 뭐야? 너 경제 안 들어? 너 안 들어? 왜 안 들어? 없어? 넌 경제 듣는 애가 하필 빠졌네. 적금이랑 저금 차이, 예금이랑 적금 차이 잘 모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말하겠습니다. 적금은 돈을 자유로이 넣고 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체크카드가 예금입니다. 다 예금 통장이에요. 그럼 적금은 뭐냐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약간 저금하다시피 하시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냥 쌓기만 합니다. 무슨 말이야? 돈을 못 빼요. 돈을 못 빼. 그래서 적금입니다. 쌓는다는 의미죠. 돈을 왜 못 빼게 하냐? 대신에 이득을 줍니다. 1년 동안 돈 안 빼시면 얘는 예를 들어 이율이 한 1%면 얘는 이율을 한 4% 주는 거야. 이자를 4배로 준다고. 대신 이자 많이 줄 테니까 돈 빼지 말라 그래. 돈을 왜 못 빼게 하냐? 간단해요. 내가 그렇게 해서 적금을 넣잖아? 걔는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줍니다. 은행이 돈놀이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내가 저금하는 걸 빼다가 다른 애한테 빌려주면서 이자를 6%로 받습니다. 남은 2%가 걔네 월급이 돼요. 이게 은행이 돈놀이하는 원리예요. 이게 은행이 돈놀이하는 원리입니다. 알았죠? 이게 돈놀이하는 원리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갑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은행에 두고 있으면 웬만하면 돈은 가치가 상승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경제의 대전제예요. 돈은 물가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경우는 없어요. 물가는 반드시 올라가요. 그래야만 합니다. 이게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즉 1년 전에 100만 원은 지금의 100만 원과 다르고 3년 전에 100만 원은 지금의 100만 원과 다르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알았죠? 여기까지 문제풀이도 필요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적금이라는 것은 이자를 많이 준다. 그 대신에 이제 돈을 계속 넣어야 되잖아. 그치? 넣었을 때 최종적으로 내 돈이 얼만큼 되냐? 그게 이제 원리합계라는 단어에서 하는 개념입니다. 네, 집중력 흐려지는 것 같으니 바로 문제로 들어가죠. 2020년 1월 1일, 즉 매년 초에 연 이율 3% 복리로 예금하려고 한다. 복리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걸 복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 해에 20년 초에 100만 원을 넣고요. 21년 초에 100만 원을 넣고요. 22년 초에 100만 원을 넣고요. 이 짓을 29년 초까지 넣는 거죠. 100만 원을 넣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찾는 건 29년 말에 돈을 찾아요. 그럼 얘네들 얼마큼 되냐?
100만 원은 연이율이 3%라 했으니까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가 또 붙어요. (29년) 초에는 당연히 이자가 붙겠죠. 얘네들도. 얼마가 붙어요? 규칙을 찾아야죠. 1일 때 1제곱이고요. 2일 때 2제곱이니까 9일 때 9제곱일 겁니다. 이렇게 규칙을 찾아요. 근데 그 다음에 29년 말, 아직 1년이 다 지나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줘요. 그래서 이걸 더하는 게 문제에서 말하는 원리합계고요. 이 더하는 것이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항 곱하기 공비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1.03의 10제곱을 문제에서 알려주죠. 1.34라고. 그럼 0.03분의 100 곱하기 1.03 곱하기 0.34가 됩니다. 약분되는 놈이 딱히 없는데? 그래서 103 곱하기 이거 계산하면 3분의 34라서 20년 초 9년 9제 10번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얘가 11.3 정도 되죠? 그래서 103 곱하기 11 되면은 103이라서 1100 잠깐만 내가 뭐 계산을 잘못했나? 와, 씨 문제 잘못 봤네요. 미안합니다. 문제 잘못 봤네. 여기 추가만 할게요. 문제 잘못 봤네요. 아예 잘못 봤네요. 미안합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해부터 적립금을 늘려난다 했어요. 아까 전에 말했죠. 작년에 100만 원과 올해 100만 원 달라요. 그러니까 작년에 100만 원 넣은 것과 같은 가치를 넣을 거면 여기에다가 내가 1.03을 곱한 거를 넣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재작년에 100만 원과 올해 100만 원 다르니까 1.03의 제곱만큼 곱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1.03의 제곱이 유지돼요. 그럼 마지막에 1.03의 10제곱이 됐다는 건 얘도 1.03의 10제곱이 됐다는 거고 그럼 100 곱하기 1.03의 10제곱이 10개 있다라고 봅니다. 1.03의 10제곱이 1.34라고 되어 있으니까 1340만 원 이렇게 되는 게 답이에요. 이게 원리합계입니다. 원리합계. 그렇죠? 그러니까 넣는 돈이 이거 말고 나머지 유형은 아까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하면 돼요. 나머지 유형들은. 얘는 알고 있는 거지. 내가 10년 뒤에 100만 원을 똑같이 저금하겠다고? 그때 10년 100만 원은 의미가 없는데 라는 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내가 넣는 돈 자체를 늘려서 넣는 애예요. 좀 똑똑한 케이스죠. 근데 뭐 이거의 대전제는 월급이 같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월급이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는 회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상환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했죠. 1년 전에 100만 원은 지금의 100만 원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 보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예를 들어서 뭘 산다고 할까? 그래, 컴퓨터를 살 거예요. 요즘 컴퓨터 잘 안 사잖아. 아이패드를 살 거야. 제일 좋은 놈으로 살 거야. 아이패드 얼마나 하죠? 요즘 좀 좋은 거? 프로? 아이패드 프로 얼마나 하냐? 몰라? 너희가 산 것 중에 제일 비싼 거 요즘에 산 것 중에 비싼 거 얼마였어? 얼마 주고 샀어?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램이라는 노트북이 한 150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부모님이 대학교 선물로 이제 그램이라는 노트북을 하나 사준대요. 우리나라에서 쓰기에는 그 뭐지? 맥북은 별로 좋진 않아서 그램을 사준대. 그램이 좀 가벼워서 2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자, 200만 원 올해 사줬어. 근데 200만 원 한 번에 딱 내주시면 좋지만 부모님들도 이제 경제 계획이 있으니까 200만 원 한 번에 사기 힘든가 봐. 그래서 뭘 써요? 할부라는 거 씁니다. 할부의 개념이 뭐죠? 나누어 지급한다라는 거죠. 그래요? 나누어 지급한다. 보통 이제 몇 개월치 나누어 지급할 거예요. 그치? 몇 개월치 나누어 지급할 거야? 3개월이라고 하자. 일반적으로 그렇진 않지만 200만 원짜리 노트북이 3개월, 그러니까 지금의 200만 원은 3개월 뒤에 200만 원과 똑같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이자가 붙는다 했잖아. 이 200만 원을 얘가 원래대로 돈을 받고 은행에 저금만 해놔도 200만 원이 아니야. 더 늘어나. 근데 뭘 믿고 내가 얘한테 돈을 나눠서 내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거를 내가 나눠서 내게? 팔고 싶으니까? 그래도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할부의 개념은 이겁니다. 200만 원에 이자를 붙여요. 3개월치 이자를 붙여요. 그리고 나누기 3하는 거가 아니라 이게 내가 갚아야 될 총액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X1을 3번에 걸쳐서 갚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X1도 어떻게 돼요? 이자가 붙어요. 첫 번째 넣은 거는 이자가 2번 붙고요. 두 번째 넣은 놈은 이자가 1번 붙고요. 세 번째 넣은 놈은 이자가 안 붙어. 그럼 이 세 개를 더한 게 얘랑 똑같다. 이게 할부의 개념이에요. 원래 할부의 개념입니다. 이게 태초의 할부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럼 사실 이런 거 다 따져야 되잖아. 그치? 귀찮죠. 금리라는 건 계속 바뀌고 이자라는 건 계속 바뀌거든. 그래서 뭘 도입하냐? 카드사에서 이런 걸 도입해요. 아, 오케이. 님들, 저희 카드 쓰시면 무이자 할부를 드리겠습니다. 즉, 1 플러스 R의 거듭제곱 없다고 취급해 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짜리를 그냥 200만 원을 나는 이자가 붙고 쟤는 안 붙는 걸로 취급해서 나누기가 돼요. 그럼 이제 좀 의아하죠. 얘가 손해잖아.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게, 즉 판매자가 미리 가격을 올려놓습니다. 210만 원으로. 그래서 이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물건을 사고 있는 가격의 형성 원리는 카드가가 기준이고, 카드가는 기본적으로 무이자 할부를 매겼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실제로 무이자로 사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기본적으로 손해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게 있죠. 어떤 거 사러 갈 때 현금으로 주시면 할인해 드립니다. 이런 경우 있죠. 이 짓 하기 싫어서 그래요. 그냥 기본적으로 할인 목적도 있지만 실제로 카드사의 횡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서 카드사한테 수수료 주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현금으로 주면은 뭐가 된다. 물론 세금 탈루의 목적도 있겠지만 되게 복잡해요. 현재 가격 형성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현금으로만 사면은 손해를 보잖아. 그럼 누가 현금 써? 다 카드 쓰지. 그치? 근데 우리나라가 한번 죄다 카드 쓰다가 망할 뻔한 적이 있어요. IMF 그 즈음에. 그래서 그럼 카드 쓰는 거 말고 현금을 어떻게 쓰든 쓰게 해야 돼 라고 해서 나온 게 현금 영수증입니다. 현금 쓰면 세금 덜 나오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하면서 현금 쓸 때는 항상 현금 영수증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이 카드로 쓰는 것만큼의 절세 혜택이 생겨요. 되게 복잡하죠.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경제 원리가 다 그래.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뭐 부모님이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출을 만약 받았다면 다 이런 개념입니다. 아파트는 대출이 몇 년이야? 보통 10년, 20년 동안 돈을 갚아서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10년, 20년 동안 10년 전에 10억이었던 게 지금도 10억이야? 아니야. 이자를 붙여야 돼요. 이자를 붙인다고. 그 이자 붙인 걸 갚고 계신 거야. 근데 은행은 이자를 붙이고 너희 부모님은 이자를 안 붙이면 억울하잖아. 그것까지 고려해서 갚는 거야. 그걸 은행에서 계산을 해주지. 은행에서 계산을 해주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나누기 딱 이게 아니라는 거야. 알았죠? 되게 복잡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어떤 걸 큰 금액을 지불할 때 본인들이 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계산이 되게 복잡하거든. 그 일부를 보겠습니다. 1416번이에요. 일부를 보겠습니다. 상환이라고 되는 거죠. 민호는 집을 구입하기 위해 2020년 초에 은행에서 1억 원의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매년 말에 10번에 거쳐 갚을 겁니다. 은행은 1억 원을 빌려줬어요. 하지만 이 얘가 지금 10년 동안 갚으면 10년 뒤에 1억은 지금의 1억이랑 가치가 같아? 당연히 달라요. 1억을 10년 동안 이자에 은행에 집어넣기만 해도 이건 적어도 1억 몇천이 될 거야. 그걸 갚아야지. 민호는. 그걸 갚아야 되는 거야. 알았죠? 그걸 갚아야 된다. 1억이 10제곱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1.06에 10제곱 알려줬죠? 1.8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1억 8천입니다. 1억 8천이요. 1 곱하기 1억 곱하기 1.08이라고 합시다. 1.8? 이게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만 저금해도 이게 8천이 붙어. 그쵸? 8천이 붙는 거예요. 은행이 짱 아니에요?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야? 우리나라처럼 지금 저금리야. 저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낮다는 거죠. 그럼 은행만으로는 내가 좀 만족 못할 수 있어. 왜? 물가는 더 빨리 오를 것 같거든. 무슨 말이냐면 10년 전에 예를 들어 이제 저 10년 전이면 얼마지? 2015년. 2015년에 엽기 떡볶이가 12,000원이었어. 지금 얼마죠? 한 18,000원 하죠? 뭐 이렇게 추가하고 하면 얼마 올랐어? 6,000원이 올랐잖아. 그치? 근데 6,000원이면 얼마예요? 50% 상승한 겁니다. 그쵸? 10년 동안. 50%. 그러면 문제는 그거지. 내 월급은 10년 전보다 50% 올랐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안 그래요. 안 그런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 월급은 그만큼 안 올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모자라지는 거야. 월급이 오르긴 했는데 난 50%까지 안 올랐어. 400만 원이었으면 지금 600이 안 됐단 말이야. 10년 동안. 아직 550밖에 안 됐어. 그럼 가격이 오른 거잖아. 그래서 보통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오르려고. 그리고선 이제 망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 그 욕심으로 인해.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민호는 X1씩 갚을 거예요. 그치? X1을 20년 말에 갚을 거고요. 21년 말에도 갚을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30년 말에도, 29년 말 아니에요? 10년이니까 29년 말에도 갚을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다 갚았어 라고 하면서 끝날 거예요. 근데 얘가 처음에 갚은 것도 이자를 붙여줘야겠죠. 이자를 붙입니다. 그럼 1년 말에 1제곱이죠. 그럼 9년 말에 몇 제곱이에요? 9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거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곱하기 공비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근데 1.06의 10제곱은 아까 1.08이라 했죠? 그래서 0.06분의 x 곱하기 0.8, 즉 x 곱하기 얼마냐? 3분의 40. 얘가 1.8억이 되길 바랍니다. 1.8억을 이렇게 씁시다. 1,800만 원이라고 그 18,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문제에서 보기가 만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래서 x라는 건 뭐예요? 40분의 3 곱하기 18,000만 원이고요. 이거 4로 나누면 얼마냐? 4, 5, 그래서 1,
잠깐만, 뭐가 이상해졌는데? 1.8, 3, 40, 4, 165, 450 곱하기 3. 이러면 너무 많아지는데? 여기 1300짜리가 없는데? 아, 얘도 이자 붙였네. 아, 진짜 짱난다. 미안해. 또 문제를 너무 건성으로 읽었네요. 얘도 그래서 뭐 한대요? 이자를 붙여서 갚는데. 그러니까 돈을 늘려서 갚는데요. 이렇게. 그럼 이거 또 다 틀렸는데. 아, 진짜 미안하다. 근데 이러면 좀 이상한데? 좀 언짢은데. x 곱하기 1.06의 9제곱. 이게 10개 있는 게 1억 8천 만 원이 된다는 거라서. 그럼 이 1.06의 9제곱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걸 못 구하거든? 못 구해. 어떻게 구해? 그래서 어떻게 구해요? 1.06의 9제곱을 1.06분의 1.8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1.06의 10제곱이잖아. 1.06의 10제곱 나누기 1.06이라고 하면 1.06의 9제곱 되죠. 이게 18,00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얘랑 얘가 18이니까 1000만 원이 돼서 x는 1000 곱하기 1.06. 그래서 106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계속 이자를 붙여서 계산하고 있네요. 이자 붙여서 계산하면 똑같아지죠. 결론적으로. 말했다시피 기본적인 원리는 그거예요. 돈은 계속 올라갑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물건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런 거를 고려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말이 길어서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만 추가 설명을 하자면 이게 좀 난이도가 좀 높은 표현이에요.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고 그래서 이게 나오는 학교들이 정해져 있는데 신사고 교과서만 나옵니다. 신사고 교과서 아니면 보통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너 해야 돼요. 너 의여고 넣어요. 맞죠? 발곡고도 해야겠죠. 잘 나옵니다. 근데 상환은 좀 덜 나오고요. 이 상환은 진짜 어려운 개념이라서 잘 안 나오고요. 적금까지는 그래도 곧잘 나와요. 학교 불문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송호고까지는 봐줘야 돼요. 송호고는 나옵니다. 얘는 그게 아니긴 한데 항상 시험 문제에 있었어. 이유는 몰라. 내 기억에는 그 동화 교과서에 없거든 이게. 두산 동화 교과서에. 없는데 시험 문제는 있더라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 설명을 해주나 봐요. 네, 숙제 여기까지. 유형별